오늘은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목차를 보면 반복 구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파이썬에서는 반복문으로 포문과 while문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포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강에서 while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문, 컨티뉴문, 반복문에서 같이 사용이 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에서도 살펴봤지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차 구조, 그 다음에 조건 구조, 그 다음에 반복 구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일반적인 순차 구조는 조건문을 다루기 전에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건문, 그 다음에 지금 하게 되는 반복문, 얘네를 제어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램 실행 순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강에서는 조건문, if문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에는 반복문,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반복이라고 하는 거,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동일한 문장을 여러 번 반복시키는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왼쪽 소스 코드를 보면 지금 프린트문에 2019년이라고 하는 반복되는 문장을 4번을 썼어요. 우리가 F5번 눌러서 실행을 하면 2019년이 4번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오른쪽과 같이 프린트문을 지금 16번을 했다. 그럼 여기 결과값 어떻게 나와요? 2019년이 16번. 나는 2019년을 100번을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반복문을 사용을 안 하면 프린트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100번을 써야 됩니다. 정말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하고 동일한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될 때는 반복문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이썬에서 반복문은 포문과 while문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될 거고요. 오늘은 포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구조에 대해서 볼 텐데 폼은 지금 보시면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포문의 형식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변수 in range 가로 안에 반복 횟수 콜론 들여쓰기 된 이 실행 문장은 반복할 때 계속해서 실행할 문장이 됩니다. 즉 반복 실행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왼쪽 소스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i로 줬고요. in range 가로 안에 10.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range 함수는 우리 벌써 몇 번 다루었습니다. range 가로 안에 범위를 써주면 0부터 10이면 9까지. 즉 10번 반복이 되지만 range는 i에 0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이 10번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앞에서 16번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돼요? 16. 저는 2019년을 100번 출력하고 싶어요 하면 range 안에 반복 횟수를 100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 지금 바로 앞 슬라이드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으실 텐데 반복문은 변수 in range 가로 안에 반복 횟수만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if문과 마찬가지로 반복 실행될 문장, 여기서는 2019년이라고 하는 거는 들여쓰기가 돼야 된다. 두 번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인 range 함수가 아니라 이번에는 list입니다. list 콜론 실행 문장, 반복 실행되는 문장.
변수 in 리스트예요. 자, 우리 리스트는 앞에서 다루었습니다. 우리 뒤에서 리스트에 대해서 또 나가겠지만 리스트 기본적인 것을 우리 앞에서 다루었을 거고요. 대괄호 안에 여러 개의 항목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리스트는 1, 2, 3, 4, 5라고 하는 정수 항목을 가진 리스트가 될 거예요. 리스트일 경우에는 리스트에 있는 모든 항목이 순서대로 변수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i에 1이 들어갈 거고요. i가 1일 때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인 i가 2일 때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돼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즉 5번 반복되면서 반갑습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이번에는 리스트에 제가 문자열 3가지 항목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진혜진, 진선미, 진콩이. 아까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변수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목 진혜진이 i에, 두 번째 항목 진선미가 i에, 세 번째 항목 진콩이가 i에. 그래서 i를 출력을 하면 리스트에 있는 항목이 순서대로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포 변수인 range, 가로 안에 반복 횟수, 포 변수인 list. 둘 다 포문과 마찬가지로 콜론이 붙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지금 실행 결과 잠깐 보세요. 요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문 돌려서 프린트를 했을 때 아래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즉 다음 줄에다 출력할 게 아니라 옆으로 출력하는 걸 한번 볼 거고요. 그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변수인 리스트예요. 지금 둘 다 폼은 동일해요. 프린트문 형식만 다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이 하나씩 변수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i는 i를 출력하니까 10부터 50까지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줄에 각각 출력이 되는 거고요. 옆으로 출력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얘를 추가를 하면 돼요. and는 따옴표 2개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얘는 잠깐 보면 처음에 10이 i에 들어가요. i는 10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and는 따옴표 2개 하면 이 따옴표 2개에 의해서 띄어쓰기가 되고, 그 다음에 20이 i에 들어가고 띄어쓰기, 30이 들어가고 40이 들어가고 이렇게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and는 따옴표 2개를 붙이게 되면 i는 10, i는 20, 얘가 다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따옴표와 따옴표 사이에 빈 공간을 주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줄에 출력하고 싶을 때는 프린트문 변수 출력하고 쉼표 and는 따옴표 2개. 포문의 첫 번째 형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 변수 in range 가로 안에 반복 횟수 가로 안에 종료값 마이너스 1까지. 이거 좀 헷갈려요 라고 하면 반복 횟수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range 함수는 0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0부터 종료값 마이너스 1까지. 여기 보시면 for i in range 4예요. 그럼 얘는 0, 1, 2, 3 이렇게 되죠. 반복 횟수는 4번이에요. 하지만 i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값은 0부터 얘 마이너스 1, 3까지니까 i에 처음에 0이 들어갔을 때 국민대학교 출력
1이 들어갔을 때 국민대학교 출력, 2가 들어갔을 때 국민대학교 출력, i에 3이 들어갔을 때 국민대학교 출력. 반복 횟수가 4니까 국민대학교가 4번 출력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레인지 함수 형식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레인지 가로 안에 반복 횟수, 즉 종료값만 입력을 하면 0부터 종료값 마이너스 1까지 범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인지 함수 안에는 시작값, 종료값, 그리고 증가값을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3개를 다 사용을 할 때는 심표로 나열을 하게 되고요. 스타트 시작, 그 다음에 스탑 종료값. 종료값에 스탑이 포함되지 않는 건 0부터 해서 n-1이라고 얘기를 했죠. 스탑-1, 그 다음에 스텝, 한 번에 증가되는 값. 그럼 예제를 2개를 보도록 할 겁니다. 레인지 1,5,1인 뭐예요? 1부터 4까지 1씩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i에는 1, 2, 3, 4 이렇게 들어가죠. i에 1, 2, 3, 4 i가 1일 때 국민대학교 출력되고 end는 따옴표 2개 덕분에 옆으로 빈 공간 하나 생기고 i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국민대학교가 4번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한 다음에 따옴표 제가 2개 해놓은 거는 다음 줄로 보내기 위해서 역/n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커서가 다음 줄에 오게 하기 위해서 얘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옆에 계속해서 출력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레인지 시작값 1부터 5까지 5를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i 값은 어떻게 돼요? 1. 그 다음에 5를 증가시키면 6인데 1부터 5까지니까 한 번만이죠. 1만 i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가 한 번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레인지 함수 보면 기본적으로 반복 횟수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작값, 종료값, 그 다음에 증가되는 값 이렇게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포문 루프가 어떤 식으로 도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i in range 4예요. 그러면 레인지는 0부터 n-1 반복 횟수 종료값 마이너스 1까지니까 0, 1, 2, 3 이렇게 i의 값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인지 0, i에 0이 들어갔을 때 국민대학교 한번 출력, 국민 출력 1일 때 국민 출력, i가 2일 때 3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인지 4, 레인지 10이면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이번에는 터틀 그래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면 우리 터틀 그래픽 했을 때 반복문을 적용하기 전에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별을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별은 변이 5개이기 때문에 우리 반복문 사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FD, LT 144 얘를 몇 번 썼어요? 5번을 계속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5번을 써야지만 변 하나, 둘, 셋, 넷, 5 6개에서 별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럴 때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소스 코드가 간결해질 거예요.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복되는 문장들을 그대로 우리가 코딩을 했지만 반복문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반복되는 건 한 번만 쓰면 돼요. 별을 그릴 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색 비지 컬러 지금 블랙으로 전 줬고요. 컬러 그레이 지금 선 색깔 그레이로 줬습니다.
필 컬러 채워지는 색상은 화이트로 지금 줬고요. 스피드는 속도예요. 그려지는 속도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그려지는 속도가 0이 제일 빠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부터 10까지도 쓸 수 있고요. 1이 제일 느리고 숫자가 커질수록 빨라진다. 0이 제일 빠르다. 그리고 이렇게 도형의 색상을 채울 때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형을 채우기 시작할 때, 즉 그리기 시작할 때 begin 언더바 필 함수, 이제 채우기를 시작하겠다 라는 걸 알려주고, 도형을 다 그린 다음에는 채우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end 언더바 필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는 여기 포문이죠. 포 변수명 in range 5예요. 반복해서 5, 변이 5개이기 때문에 5로 준 거예요. 그럼 0부터 4까지, 즉 5번 반복이 될 거고요. 앞으로 100 전진하고 144도로 왼쪽으로 꺾어서 또 앞으로 144도로 꺾어서 얘를 5번 반복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별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HT, hide turtle. 원래 거북이가 여기 남아있잖아요. 거북이를 hide, 숨기는 겁니다. 나중에 거북이를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t.st, show turtle의 약자를 사용을 하면 돼요. 오른쪽은 뭐냐면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요거예요. 제가 잠깐 표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자, 왼쪽은 선 색깔과 면 색깔, 채워지는 색상을 다르게 할 때, 선 색깔은 컬러, 그 다음 면 색깔은 필 컬러, 그리고 얘를 요것만 있으면 안 되고 채워지게 하려면 begin 언더바 필 함수와 end 언더바 필 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선 색깔과 면 색깔을 그냥 통일을 할 때는 컬러 함수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형 채울 때는 begin 언더바 필 함수와 end 언더바 필 함수가 필요하다. 여기에 t.필 컬러 화이트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이번에는 포문을 가지고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를 입력을 받아서 n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놓고 팩토리얼을 계산을 하는 예제가 됩니다. 포문 포 변수명 1 레인지. 자, 레인지 범위 한번 잠깐 볼까요? 1부터 입력받은 수 플러스 1라고 해놨어요. 이거 잠깐 볼까요? 레인지는 범위가 시작값, 종료값,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증가되는 거죠. 증가되는 게 일씩 증가가 되면 이 증가되는 값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시작값과 증가값만 나열을 한 거고요. n 플러스 1인 이유는 증가값이 아니라 종료값을 쓰면 종료값 마이너스 1까지만 되기 때문에 내가 입력받은 정수가 n이죠. 그럼 n 플러스 1을 해야지만 n까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 n 플러스 1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인지 시작값, 종료값 플러스 1. 증가가 일시될 때는 증가값 생략 가능하다. 팩트에는 팩트 곱하기 i를 합니다. 그럼 볼까요? 정수를 3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n에 3이 들어갑니다. n에 3이 들어갈 거고요. 레인지 범위는 1부터 3까지예요. 그러면 i에 어떻게 들어가요? i에는 1, 2, 3 이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팩토리얼을 계산을 해요. 자, 팩트라고 하는 변수에는 팩트 곱하기 i예요.
팩트는 위에서 초기값 1로 줬어요. 팩트 곱하기 i. 팩트 1, i 1이니까 1이에요. 다시 올라가서 레인지 i가 2일 때죠. 2일 때. 2일 때 팩트 곱하기 i. 팩트에는 1이 들어가 있고요. i가 2예요. 그럼 뭐예요? 2. 다시 올라가서 i가 3일 때 팩트 곱하기 i. 팩트에는 2가 있고요. i에는 3이 있으니까 2, 3은 6. 6이죠. 그래서 3 팩토리얼은 6이 될 겁니다. n 팩토리얼은 팩트에는 6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잠깐 보면 요거 결과값 잠깐 보세요. 요거는 요거, 얘는 요거야. 제가 이거 두 개 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변수와 문자열을 구별할 때는 심표로 구별을 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 띄어쓰기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서 띄어쓰기를 하고 싶을 때는 str 함수가 잠깐 나오는데 우리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린트문에서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하려면 다 문자열 형태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n과 팩트는 정수기 때문에 정수를 문자열로 바꾸는 함수가 뭐죠? str 함수죠. 그래서 정수를 문자열로 팩트와 n을 문자열로 이렇게 str 함수로 가지고 바꿔주면 얘네가 다 문자열 형태가 되죠. 이렇게 되면 n은 팩트이다. n 팩토리얼은 팩트이다. 3 팩토리얼은 6이다. 이렇게 할 때 지금 보시면 위에서 3 팩토리얼 심표로 했을 때는 띄어쓰기가 된 걸 여러분들이 플러스 기호를 사용을 해서 따옴표와 느낌표 사이를 붙여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져요. 그리고 3팩토리얼은 한 다음에 나는 한 칸을 띄우고 싶다 라고 하면 따옴표 사이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6 다음에 띄우고 싶으면 여기를 또 한 칸 띄우면 돼요. 요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표 사용했을 때와 플러스 기호 사용을 했을 때 심표 사용했을 때는 그냥 변수 그대로 쓰면 되고 플러스 기호 사용할 때는 문자열 형태로 str 함수 이용해서 바꿔줘야 된다. 이번에는 중첩 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포문이 2개 이상 중첩돼서 나오는 경우라 중첩 포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 한번 잠깐 보세요. 포문. 포문이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겉에 포문부터 외부 포문부터 바깥 포문부터 보면 레인지 시작값이 0, 종료값이 2, 1씩 증가가 돼요. 그럼 얘는 그냥 어떻게 쓰면 돼요? 레인지 가로 안에 뭐 쓴 거랑 똑같아요? 그냥 3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문, 안쪽 포문은 J가 레인지 0,2예요. 증가값이 생략이 됐으니까 1씩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레인지 가로 안에 그냥 2 쓴 거랑 동일한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중첩 포문은 바깥 포문이 한 번 반복될 때 안쪽 포문은 모든 반복이 실행이 돼요. 즉 보시면 바깥 포문 i에는 0, 1, 2가 들어가죠. 0, 1, 2. 안쪽 포문 j에는 0, 1이 들어가요. 0, 1이 들어갑니다. 바깥 포문이 한 번 반복될 때 안쪽 포문은 모든 반복이 실행이 되니까 바깥 포문 i에 0이 들어갔을 때 안쪽 포문 j에는 0, 1 모든 반복이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바깥 포문 i에 1이 들어갈 때 1이 실행이 될 때 안쪽 포문은 0, 1이 반복 실행됩니다.
바깥 포문은 i가 2일 때 안쪽 포문은 0, 1 이렇게 돼요. 즉 총 반복 횟수는 바깥 포문 3번, 안쪽 포문 2번 해서 6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얘 순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에는 이거 헷갈리면 레인지 3, 레인지 2와 동일한 거예요. i에 레인지 3이면 0, 1, 2 요 순서대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죠. i가 0이에요. 0일 때 j는 0, 1이에요. j는 0, 1. 그럼 보세요. 프린트 ij입니다. i 값은 지금 뭐예요? 0이죠. j 값은 0, 1이에요. i 0일 때 j 0, i 0일 때 j 1 이렇게 돼요. 안쪽 포문 반복이 다 끝나면 다시 바깥 포문이 반복이 됩니다. 그럼 바깥 포문의 i 값은 이제 뭐예요? 1이죠. 1일 때 다시 안쪽 포문은 레인지 2니까 0, 1이에요. i가 1일 때에도 j는 0, 1이에요. 안쪽 포문 반복 다 끝나면 다시 올라가서 바깥 포문 i엔 이제 뭐가 들어가요? 2가 들어가죠? 2일 때도 j는 0, 1, 2일 때도 0, 1 이렇게 돼요. 중첩 포문은 바깥 포문의 반복이 한 번 실행이 될 때 안쪽 포문의 모든 반복이 다 실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거 한번 예제 볼까요? 얘는 ij 값을 제가 출력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문자열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합니다. 동일한 예제예요. 파이썬을 출력을 해요. i가 0이고 j가 0일 때 파이썬, i가 0이고 j가 1일 때 파이썬, i가 1이고 j가 0일 때 파이썬, i가 1이고 j가 1일 때 파이썬, i가 2고 j가 0일 때 파이썬, i가 2고 j가 1일 때 파이썬. 즉 총 6번 반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중첩 포문 이용을 해서 구구단 출력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포문을 보시면 i 레인지가 2부터 9까지예요. 2부터 9까지 한 거는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기 위해서 2부터 10 종료값 마이너스 1까지 되니까 저는 1부터 9단까지 1단부터 9단까지 하고 싶어요 하면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1, 10 안쪽 포문은 레인지를 1, 10으로 한 거는 모든 단은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합니다. 그래서 1, 10을 해놓은 거예요. 겉에 포문은 2단부터 9단까지 출력되기 위한 부분이고요. 안에 포문은 모든 단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럼 프린트 한번 볼까요? i 곱하기 j는 i 곱하기 j예요. 얘 실행되는 건 i 현재 2예요. i가 2일 때 한 번 반복될 때 i가 2일 때 j는 모든 반복이 실행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1부터 2, 3, 4, 5, 6, 7, 8, 9까지죠. i 곱하기 j예요. i가 2죠. 2 곱하기 1 올라가서 j가 2가 되니까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9까지 해서 i 곱하기 j 값. 이 1은 2부터 2, 9, 18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아까 다운표 두 개는 뭐라 그랬어요? 다음 줄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백을 하나를 주기 위해서 지금 다운표 두 개를 사용을 했어요. 만약 얘가 없으면 3단이 여기 바로 붙어서 3일은 3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2단이 끝났어요. 안쪽 반복이 다 끝나면 겉에 반복문 그 다음 i 값이 실행이 돼요. 이 다음에 뭐예요? 2는 실행됐으니까 3이죠. 그럼 i가 3이에요. i가 3일 때도 j는 1부터 9까지.
3일은 3부터 3, 9, 27까지. 이렇게 쭉 하다 보면 i가 9일 때 j는 1부터 9까지. 9일은 9부터 9, 9, 81. 지금 제가 여기다가는 2단과 3단, 8단, 9단 일부만 지금 캡처를 해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는 2단부터 9단까지 다 출력이 될 겁니다. 1단부터 출력하고 싶어요 하면 얘를 1로 바꾸면 되죠. 이번에는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9구단을 출력하는 걸 볼 거예요. 1부터 9까지, 2부터 9까지. 얘는 뭐예요? 지금 1부터 9까지는 곱하기 1부터 곱하기 9까지 묻은 단에 레인지 안쪽 포문은 2부터 9까지, 2단부터 9단까지. 프린트 j 곱하기 i, j 곱하기 i예요. 왜 j 곱하기 i예요? 지금 안쪽 포문에 2단부터 9까지가 들어가 있고 바깥 포문은 1부터 9까지 곱하는 게 들어가 있죠. j 곱하기 i 하면 2 곱하기 1. and는 다음표 2개 하면 바로 옆으로 와서 j가 2 다음에 하나가 증가되면 몇이에요? 3이죠. 3 곱하기 i, 4 곱하기 i, 5 곱하기 i, 6 곱하기 i 해서 첫 번째 줄에 2일은 2부터 9일은 9까지 다 출력되고 나면 다음 줄로 보내고, 자 다음 줄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i는 뭐예요? 2가 되죠. 1이 끝났으니까 i는 2가 될 거고, j는 어차피 똑같이 2부터 9까지 2, 2는 4, 3, 2는 6, 4, 2는 8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보시면 결과값 보세요. 2단, 3단, 4단 쭉 9단까지 출력이 되는데 지금 자릿수가 잘 안 맞죠? 얘는 이런 식으로 맞게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형식 지정자라고 하는 걸 프린트문에 사용을 할 거고요. 얘는 다음 시간에 반복문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중첩 반복문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출력이 되는지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겉에 반복문의 반복이 한 번 실행이 될 때 안쪽 반복문은 모든 반복이 다 실행된다. i가 1일 때 j는 2부터 9까지. 끝나면 i가 2일 때 j는 2부터 9까지. i가 3일 때 2부터 9까지. i가 9일 때까지 2부터 9까지. 이거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문에서 같이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브레이크문과 컨티뉴문 간단하게 예제 하나씩만 보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탈출시키는, 즉 반복문을 종료를 시킵니다.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해당 반복문이 끝나는 거예요. 볼까요? for i in range 10. 레인지 10이면 어떻게 돼요? 0부터 9까지 총 10번 반복이 되는 거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해요. 그럼 파이썬 출력됐어. 그 다음에 보니까 들여쓰게 된 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포문 자체를 그냥 빠져나옵니다. 종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이는 것처럼 파이썬이 한 번만 실행되고 끝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복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컨티뉴문이 있습니다. 컨티뉴문을 만나면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합을 저장하는 변수 지금 저는 0으로 초기화를 해 놓은 거고요. 포문이 이 부분이죠. 포문 레인지 1,6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2, 3, 4, 5. i에는 1, 2, 3, 4, 5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품은 i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과 같다. 이거 뭐예요? 우리 했지?
뭐예요? 짝수이면 continue예요. 짝수이면 continue, 짝수이면 다음 반복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i가 1, 2, 3, 4, 5예요.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i가 처음엔 1이에요. 자, 1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지 않죠. 그러면 합의 썸이라고 하는 변수의 계산이 돼요. 썸은 썸 플러스 i. 썸에 0이 있었고요. i가 1이니까 썸에는 1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서 i가 2입니다. i가 2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아. 짝수니까 얘는 컨티뉴문에 의해서 그냥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반복 i가 3이 되는 거죠. i가 3은 짝수가 아니니까 썸 플러스 i를 계산을 해서 썸에 넣습니다. 썸이 1이고요. i가 3이니까 4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i가 4예요. 4는 짝수니까 컨티뉴문에 의해서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요. i가 5입니다. 5는 2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썸의 계산이 돼요. 썸에 현재 4가 있고요. i가 5예요. 더하면 9죠. 그러면 썸엔 9가 들어가 있고요. 전체 썸을 계산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끝내고 썸을 출력하면 9라고 하는 값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합을 누적해서 계산하는 경우에는 합을 나타내는 변수에 0이라는 값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얘를 안 해주면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값, 합을 나타내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류가 발생이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썸을 0으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프린트문 보세요. 자, 얘는 들여쓰기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프린트가 여기서 시작되면 얘는 어때요? 포문이 돌아갈 때마다 출력이 되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지막에 저장된 썸의 값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얘 들여쓰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결과값 차이를 한번 보세요. 즉, 이 예제는 1부터 5까지의 합을 계산을 하는데 i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즉 짝수면 계산하지 않고 다음 반복문으로 넘어가라. 1, 2, 3, 4, 5에서 합을 계산하는데 짝수면 컨티뉴문에 의해서 다음 반복으로 그냥 넘어가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9만 출력이 될 겁니다. 오늘은 반복문 포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while문 그리고 반복문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